핏자국 하나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1985년 텍사스의 작은 도시. 한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남편 조 브라이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재판에서 전문가 증언이 제시됩니다.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는 25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혈흔 분석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핏자국 하나가 틀린 과학으로 사용될 때 무고한 사람이 희생됩니다. 제대로 된 과학이 사용될 때 진실이 드러납니다. 오늘은 혈흔 분석의 과학, 그 빛과 그림자를 모두 이야기합니다. 혈흔 분석은 영어로 블러드 스테인 패턴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줄여서 BPA라고도 부릅니다. 범죄 현장에 남은 혈흔의 모양과 크기, 분포를 분석합니다.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구성하는 과학입니다. 핏자국은 그냥 얼룩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을 따릅니다. 혈액이 어디서, 얼마나 빠르게, 어느 각도로 날아왔는지, 이 모든 정보가 핏자국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혈흔 분석 전문가들은 이 정보를 읽어냅니다. 마치 책을 읽듯이 현장의 이야기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혈흔 패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충격 혈흔입니다. 외부 힘에 의해 혈액이 튀길 때 생깁니다. 작은 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퍼집니다. 두 번째, 중력 혈흔입니다. 혈액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 생깁니다. 높이에 따라 모양이 달라집니다. 낮은 높이에서는 완전한 원, 높은 높이에서는 꽃잎 모양입니다. 세 번째, 전사 혈흔입니다. 피 묻은 물체가 표면에 접촉하거나 쓸릴 때 생깁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을 조합하면 사건의 흐름이 보입니다. 핏자국은 방향을 말합니다. 혈액이 날아오는 방향과 착지점의 모양을 보면 정확히 어디서 피가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방울 모양으로 늘어진 꼬리 부분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핏자국은 각도도 말합니다. 혈액이 수직으로 떨어지면 원형이 됩니다. 비스듬히 떨어지면 타원형이 됩니다. 타원의 길이와 폭 비율로 착지 각도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말합니다. 빠른 충격일수록 혈액방울이 작고 가늘게 흩어집니다. 느린 충격일수록 크고 불규칙합니다. 이것이 혈흔 분석의 핵심 원리입니다. 1985년 텍사스, 마이키 브라이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남편 조 브라이언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검찰 측 혈흔 전문가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 혈흔 패턴은 근거리 충격에 의한 것입니다. 범행 당시 조가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배심원들은 이 증언을 믿었습니다. 조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후 독립적인 혈흔 전문가들이 재검토에 나섭니다.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혈흔 분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기록입니다. 현장을 사진과 영상으로 꼼꼼히 촬영합니다. 모든 혈흔의 위치와 크기를 측정하고 기록합니다. 2단계는 분류입니다. 각 혈흔 패턴이 어떤 유형인지 분류합니다. 3단계는 재구성입니다. 분류된 패턴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검증입니다. 재구성된 시나리오가 물리법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4단계가 엄격하게 지켜질 때 혈흔 분석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이 됩니다. 혈흔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버트 레온 맥도넬. 그는 1971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혈흔 분석 연수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수백 건의 사건을 분석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혈흔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혈흔 분석이 법정에서 과학적 증거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혈흔 해석은 전문가의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혈흔 분석 기술이 도입되기 전과 후 수사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입 이전에는 현장에 남은 흔적만으로 범인의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입 이후 현장 자체가 증언하게 됩니다. 어디서 공격이 시작됐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범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패턴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만 혈흔 분석이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사건이 수천 건에 달합니다. 범인이 증거를 지웠다고 생각할 때도 과학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루미놀이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과 반응합니다. 어둠 속에서 파란 형광빛을 냅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흔적은 남습니다. 수백만 분의 1 농도에서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3차원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도입됩니다. 범죄 현장 전체를 3D 모델로 재현합니다. 패턴의 위치와 방향을 컴퓨터로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이 기술로 재분석된 오래된 증거들이 잠들어 있던 사건들을 다시 깨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흔 분석이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2009년 미국 국립과학원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혈흔 분석을 포함한 다수의 법의학 기법이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마다 같은 패턴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염된 현장, 혼합된 흔적, 불완전한 샘플. 이런 상황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 브라이언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는 2016년 3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은 것입니다. 혈흔 분석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구가 그렇듯 사용하는 사람의 역량과 윤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혈흔 분석은 국제 표준 인증 시스템과 교차 검증 절차를 갖추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핏자국 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제대로 읽을 수 있을 때 정의는 실현됩니다.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읽을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